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고혜경 작가님이시고 한겨레 출판에서 발간했습니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 위한 꿈의 입문학이라는 책인데요. 꿈 해석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 꿈이 무의식적 내면과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을 들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아직은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코로나 걸리고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낫는데 다 안 난 것 같네요. 네. 목소리도 조금 더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체력도 많이 더 저조된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몸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걸린 이후에 신체적으로 약간 진짜 수명이 좀 짧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숨도 좀 가쁘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에 뭐가 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은 처음부터 읽진 않고 3장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야기. 네.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심리학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좀 오늘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볼까 합니다. 읽어볼게요. 내면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 내면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 무의식과 관련된 건가요? 내면의 존재.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양성이다.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 칼 융의 이 발견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문제들의 통찰을 제공해준다. 여자는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남자를 알 수가 없어. 흔히 하는 탄식이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화두를 떠올려보자.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제가 제 책 읽은 거를 가끔 이제 모니터 하느라고 들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목을 가다듬거나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듣다가 짜증 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 걸린 이후에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다시 돌아오겠죠. 장기침이 좀 나네요. 이뿐만 아니라 삶이 왜 이리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 이 또한 양성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문이다. 삶이 무가치하지라고 느끼는 게 양성성과 관련이 있다 하네요.
융은 16년간 무의식 세계를 탐험하고 직접 자신이 체험한 세계를 토대로 이론을 구축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이론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융은 무의식 속에는 인류의 신화와 기억이 배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의 스승 프로이트가 개인의 성욕에 대한 억압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스승과의 결별 원인이었다. 결별. 스승으로부터 프로이트로부터 배워서 자기의 세계관을 펼친 순간인가 보네요. 이건 결별이 아닌 것 같은데 청출어람인데 뭔가 축하해야 될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넘어서야죠 스승을. 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갈게요. 아니마는 영혼, 아니무스는 영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영혼. 아니마는 그러니까 영혼, 소울, 아니무스는 스피릿, 영. 영혼 이런 느낌. 영. 아니마는 영혼, 아니무스는 영이라는 뜻을 하는 라틴어다. 융에 따르면 남성의 내면에는 아니마가 살고 있고 여성의 내면에는 아니무스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성의 내면에는 아니마니까 영혼이 있고 여성의 내면에는 영, 스피릿이 있다. 아직은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앞장에서 다룬 투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실체를 더듬을 수가 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 아니무스는 어떤 이미지인가? 나는 이 내면의 실체를 주로 어떤 사람에게 투사하는가? 또 내면의 파트너를 바깥에서 만나는 상대방에게 투사한다면 이 관계는 어떠한가? 이들 내면의 존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영향력을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나 선택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테면 남자가 무드에 사로잡힐 때 과잉선심을 쓰거나 얼토당토 않는 선택을 빈발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 아무 데서나 폭발하기도 한다. 네, 남자들 이럴 때 저도 남자지만 이럴 때 있습니다. 네. 여자들 앞에서 이제 나야 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어떤 동물적 욕구가 나올 때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순간 누구는 뭐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어떤 순수한 장면 같기도 해요. 남자 여자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본능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성의 끌림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왜 영화를 하고 싶어? 연기, 연출, 음악 이런 것들을 왜 하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여자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어요. 너무 유치하고 짧죠. 근데 계속 파고파고 들어가니까 사실 멋진 말들은 다 걷어내지고 내 어릴 적의 그런 감정들은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연애하고 싶은 그녀에게 멋있는 남자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종착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나도 일개의 그냥 동물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제 습관화돼서 이제 가게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요즘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의식이 내재화된 건가요? 어릴 적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성 좀 뭐랄까, 사실 지적 허영심보다 중요한 게 이제 가슴의 감정적 울림이나 파도가 아닐까. 네, 아무리 이렇게 뭐 교수님 누구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체면치레 앞에서 사실 다 자기의 본능과 모든 걸 숨기고 있지만, 사실 사람은 누군가 같이 손을 잡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드러낼 때 가장 순수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뭐 조금 뭐랄까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되게 옳은 말과 삶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순간보다 그들이 드러내는 어떤 욕망의 한순간들이 참 전 좋아 보여요. 네. 심지어 그게 어떨 때는 뭐 못돼 보이고 어떨 때는 왜 저래 하는 순간이어도 적어도 그 순간은 그분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좀 멋있습니다. 물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용기 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요가를 좀 배웠었는데, 요가 선생님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언제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계속 매 순간 요가 같은 순간들이 있다. 근데 요가가 뭐냐 했더니 내가 하기 싫은 단계까지 가서 한 단계 더 힘겹게 용기 내서 하는 그 순간 하나를 더 가는 그 순간, 너무 하기 싫고 힘든데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내 솔직한 감정을 털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요가의 순간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약 먹고 비몽사몽이니까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읽었지? 네, 그냥 다시 찾아서 가볼게요. 이들 내면의 존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영향력을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읽었는데, 네. 이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나 선택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테면 남자가 무드에 사로잡힐 때, 아까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군요. 과잉선심을 쓰거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선택을 빈발하는 경우가 있다. 과잉선심을 쓰거나 예, 이 순간이 저는 순수해 보인다는 거죠.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아무데서나 폭발하기도 한다. 남자가 이러면 어쩌면 사랑에 빠진 순간인 건가요?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네. 네. 이는 남성이
내면이 여성과 맺는 관계가 표출되는 양상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니마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반면 여성이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을 때는 싸움닭이 되기 쉽다. 누군가를 신랄하게 공격하거나 편협하게 비판할 때도 아니무스가 작동한다. 반대로 너무나 순정적인,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로 몇십 년 고민의 쳇바퀴만 돌리는 여인도 실은 아니무스 문제를 지니고 있다. 융에 따르면 이 내면의 여성과 남성은 개인을 넘어 인류의 기억에 저장된 무의식의 심층, 즉 원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경험과 기억이 전승되어 온 이야기, 노래, 이미지 등의 그 흔적을 남겨왔다. 이 장에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관련해 문학과 예술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아니마 아니무스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삶에서 이 내면의 존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니마 아니무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밝힘으로써 발달된 내면의 파트너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선물을 보고자 한다. 네, 이게 책을 읽다가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걸 제가 목에서 계속 잡으면서 읽어서 굉장히 좀 힘드네요. 오늘은 많이 못 읽고 좀만 읽다가 읽어볼까 봐요. 네.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남자들의 이상은 우렁각시가 아닐까? 불행히도 우렁 신랑 이야기는 없다. 여성성, 남성성의 균형을 잃은 사회의 특질을 반영하는 현상일 것이다. 어릴 때 들었던 우렁각시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농부가 밭을 갈러 집을 나가면 누군가 나타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옷을 빨아 정돈해 놓고 맛깔나는 요리를 차려놓는다.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 존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정갈한 살림과 모락모락 김나는 저녁 밥상이 농부를 맞는다. 조청같이 달달한 꿈이다. 삶이 팍팍할수록 이런 따뜻함과 무조건적인 돌봄에 대한 환상이 가슴자리를 깊이 차지한다. 우렁각시는 환상일 뿐이야. 이성적으로 단정하지만 내심 내 파트너가 이렇기를 갈구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밥 차려놨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먹어야죠. 그게 뭐가 재밌지? 나 혼자 밥 먹는데. 재미없어요 이런 거. 네. 이성적으로 단정하지만 내심 내 파트너가 이렇기를 갈구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자 앞에서 우렁각시 타령을 할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뜨악해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도 우렁신랑을 타령한다. 그렇군요. 내 남자가 왕자고 뽀빠이고 타잔이고 슈퍼맨이기를 은연중에 바란다. 이걸 참아주기는 남자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성 없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환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물음은 앞으로 계속 논의할 주제다. 그렇네요. 조금 다른 결의 옛 이야기가 있다. 구렁이 처녀의 이야기다. 옛날 한 선비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사방에 인가라고는 보이지 않고 온통 나무와 풀, 어둠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인다. 등불을 향해 안간힘을 써서 나아가자 고래 등만한 기와집이 나온다.
고래등만한 기와집이란 표현이 새롭네요. 기와집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일 때 고래 등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런 건가요? 많이 들었긴 하지만 다시 읽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고래등만한 기와집. 대문이 열리며 절세가인이 나와 선비를 안으로 맞아들이고 산의 진미를 대령한다. 배도 채우고 마음도 풀어지고 방은 따스하니 잠이 쏟아진다. 이 여인은 잠자리에도 함께 든다. 늘어지게 자던 선비가 갑갑함을 느껴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고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다. 이 환상은 또 뭘까? 악몽은 앞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네. 이 교수님이 우리가 악몽을 꾸는 거는 이 무의식적으로 꿈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나 신호를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악몽에 딱 해서 깼다면 그 꿈의 의미에 대한 상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너 정신 차려 그 길로 가면 안 돼. 당장 끊어내. 스톱해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는 자기가 잘 돌이켜보고 관찰해봐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악몽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 나 자신을 지켜가는 꿈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악몽을 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과하게 욕심을 내고 있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끈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꿈과 무의식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악몽이. 그래서 이제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 이어가 볼게요. 이 악몽 같은 이야기는 우렁각시 이야기보다는 진화한 듯하다. 즉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근원적 두려움을 나타낸다.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근원적 두려움. 네. 여인이든 어머니든 자연이든 그 존재에 흡입되고 삼켜지고 녹아버리고 분해되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된다. 네. 우렁각시도 구렁이 처녀도 모두 아니마 인물이다. 숨이 좀 가빠요. 갑자기 참 서럽네요. 이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걸으시다가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잠깐 쉬실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쌕쌕대는 숨소리가 예전에 되게 나이 드신 분 저렇게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순간에 약간 10분의 1을 맛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구나. 죽음이 선뜻 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게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과 또는 맞닥뜨리는 상황을 즐겁고 재밌게 살다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나쳤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또는 싸우고 우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제 삶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히스토리죠. 네. 나의 이야기 보따리고 누구와 사랑에 빠져서 하는 그 순간도 나의 이야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정이 좋고 즐거움과 고난의 그 파도들조차도 두 개 다 모두 되게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의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싸워서 되게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만 잘 지나고, 물론 그때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조차도 의미가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즐거운 순간들도 더 빛이 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랑 뭐 이렇게 싸우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화나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네. 이런 일이 그냥 흘러가지는구나 라는 느낌이어서 옛날에는 막 엄청 화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나이듦을 좀 느낍니다. 네. 우렁각시도 구렁이처녀도 모두 아니마 인물이다. 개개인을 넘어 집단의 투사를 간직한 옛 이야기 속 이미지들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투영할까? 그 전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우렁각시를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이다. 이 식별은 참 어렵다. 머리로 이해를 해도 실제 삶에서 의식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 질문을 탐색하는 깊이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거나 말거나 일생의 내 마음의 각지를 찾아 산만리를 떠도느냐 아니면 내 안의 이미지와 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의 현실적 차이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거나 말거나 일생 내 마음의 각지를 찾아 산만리를 떠도느냐 아니면 내 안의 이미지와 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의 현실적 차이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문장이 좀 어렵네요. 네. 내면의 파트너와 바깥 실제 파트너는 삶에서 전혀 다른 색채의 풍성함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몇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네. 문학에 묘사된 아니마 아니무스. 인류 가슴에 영원한 불꽃인 연인들이 있다. 오디세우의 아내 페넬로페, 이슬의 순수함을 지닌 푸시케, 트로이 전쟁을 촉발시킨 헬렌, 라스콜리니코프의 구원의 여인 소냐, 파우스트의 그레첸, 단테의 베아트리체, 지바고의 열정 라라. 라라? 지바고의 열정 라라. 라라. 그 열정. 제가 열정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라라라는 이름을 짓게 됐나 봐요. 신기하네. 트리스탄의 이졸데. 이름만으로도 활활 가슴에 불길이 인다. 열정, 사랑, 영광과 구원의 여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화한 인물들이다. 그러면 저는 열정의 여신이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꽂히면 열정적이구나. 이유가 있었네. 그런데 이런 상상의 꽃들이 서양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처럼 중국에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했던 절세가인 양귀비와 왕소군 그리고 서씨가 있었다. 이들의 미색은 왕이나 묻 남정네뿐 아니라 날아가던 새도 반해버려 나는 것을 잊고 달이 그 모양새를 바꾼다 했다. 와, 어느 정도길래. 대륙의 장쾌함에는 못 미치지만 노인네가 절벽을 단숨에 뛰어올라 꽃을 따다 바쳤다는 수로 부인도 애틋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조선시대 남정네의 가슴에는 황진이와 매창이 뜨겁게 살았다.
단아한 고매함은 사임당의 자리였고 난설어는 수많은 문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네, 이거 봐요. 이 참 역사를 봐도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어떤 움직임의 동기는 사랑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해주니까 참 아름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일생이 몇 번 안 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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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묻 여성들을 설레게 만든 열정의 연인들은 어떤가? 중세 이후 서양 여인의 가슴은 성배 신화의 주인공 파르시팔과 파르시팔? 욕하는 줄 알았어요. 파르시팔과 원탁의 기사들이 차지했다. 그 이전 그리스에는 유연한 지혜와 불굴의 힘, 변함없는 절개를 겸비한 오디세우스가 있었다. 아도니스의 결, 고운 미색은 언제나 여심을 핑크빛으로 달뜨게 만들고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스의 섹시함도 특별한 마력이 있다. 목소리가 편안하게 잘 나올 때가 되게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지금은 책 읽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네, 참 역시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나 봐요. 네, 결핍이 순간이 되니까 그때가 고맙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인간들은 참 간사해요. 네. 소녀들의 영원한 로맨스였던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엘버트 아저씨의 부드러움과 테리우스의 야성은 얼마나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었던가. 모든 남녀들에게 공이 불멸의 연인들이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문학에 그리는 이 연인들은 옛 이야기 속 등장인물보다는 덜 추상적이고 한결 우리 가까이 있는 듯하나 여전히 베일이 쌓인 인물임은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전설이나 신화 속 인물에 가깝고 영원이나 불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다 보니 인간보다는 신적 무기가 실리는 이미지다. 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영원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거고. 이 인물들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도 그저 상상의 산물들로 치부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상상해낸 우리의 심리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런 상상조차 없었다면 팍팍하고 진부한 삶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잠시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네. 열정의 불이 꺼지고 영감의 샘이 마른 가슴은 모래바람 서걱거리는 황량한 사막일 것이다. 네. 현실이 이러니까. 네. 그래서 살아가려면 어떤 희망과 어떤 현실의 고난이 같이 있어야지 살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산업에 있는 저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인간한테 또 어떤 희망도 주는 인더스트리에 있으니까 빡빡한 삶을 같이 좀 씹기도 하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가끔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평생 이들을 찾는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
영원이나 불멸을 가슴에 품고 불굴의 영웅도 절세가인도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야 하니 지상의 삶이란 그야말로 분열로 고통받는 비극일 것이다. 늘 찾아 헤매며 떠돌아야 하는 삶은 땅에 발이 닿지 않는 부초와 같고 일생의 삶이 풍화되는 느낌일 것이다. 중세의 트리스탄이 바로 이런 운명의 소유자였다. 내면의 파트너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는 대체로 햄릿 같다. 몇 줄 안 남았는데 목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힘드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상을 찾아 헤매다가 때로 옆길로 새기도 하고 그러다 좌절한다. 접자니 유혹이 너무 크고 포기하자니 지불할 대가도 만만찮다. 불멸의 삶에 안착시키려 지상에서 만난 연인과 손가락 끌고 서약까지 해보지만 이 전략이 성공할 리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한 발 더 다가가보자.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기가 너무 힘드네요. 녹음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중간중간 너무 제가 많이 끊어가지고 듣기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다시 한번 둘러보고 올리든지 말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네,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고혜경 작가님이시고 한겨레 출판에서 발간했습니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 위한 꿈의 인문학이라는 책인데요. 꿈 해석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 꿈이 무의식적 내면과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을 들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아직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코로나 걸리고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낫는데 다 안 난 것 같네요. 네. 목소리도 조금 더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체력도 많이 더 저조된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몸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걸린 이후에 신체적으로 약간 진짜 수명이 좀 짧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숨도 좀 가쁘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에 뭐가 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은 처음부터 읽진 않고 3장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야기. 네.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심리학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남자와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인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좀 오늘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볼까 합니다. 읽어볼게요. 내면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 내면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 무의식과 관련된 건가요? 내면의 존재. 네.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양성이다.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 칼 융의 이 발견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문제들의 통찰을 제공해준다. 여자는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남자를 알 수가 없어. 흔히 하는 탄식이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화두를 떠올려보자.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제가 제 책 읽은 거를 가끔 이제 모니터 하느라고 들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목을 가다듬거나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듣다가 짜증 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 걸린 이후에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네. 다시 돌아오겠죠. 장기침이 좀 나네요. 이뿐만 아니라 삶이 왜 이리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 이 또한 양성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문이다. 삶이 무가치하지라고 느끼는 게 양성성과 관련이 있다 하네요. 융은 16년간 무의식 세계를 탐험하고 직접 자신이 체험한 세계를 토대로 이론을 구축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이론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융은 무의식 속에는 인류의 신화와 기억이 배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의 스승 프로이트가 개인의 성욕에 대한 억압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스승과의 결별 원인이었다. 결별. 스승으로부터 프로이트로부터 배워서 자기의 세계관을 펼친 순간인가 보네요. 이건 결별이 아닌 것 같은데 청출어람인데 뭔가 축하해야 될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넘어서야죠 스승을. 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갈게요. 아니마는 영혼, 아니무스는 영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영혼. 아니마는 그러니까 영혼, 소울, 아니무스는 스피릿, 영. 영혼 이런 느낌. 영. 아니마는 영혼, 아니무스는 영이라는 뜻을 하는 라틴어다. 융에 따르면 남성의 내면에는 아니마가 살고 있고 여성의 내면에는 아니무스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성의 내면에는 아니마니까 영혼이 있고 여성의 내면에는 영, 스피릿이 있다. 아직은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앞장에서 다룬 투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실체를 더듬을 수가 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 아니무스는 어떤 이미지인가? 나는 이 내면의 실체를 주로 어떤 사람에게 투사하는가? 또 내면의 파트너를 바깥에서 만나는 상대방에게 투사한다면 이 관계는 어떠한가? 이들 내면의 존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영향력을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나 선택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테면 남자가 무드에 사로잡힐 때 과잉선심을 쓰거나 얼토당토 않는 선택을 빈발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 아무 데서나 폭발하기도 한다. 네, 남자들 이럴 때, 저도 남자지만 이럴 때 있습니다. 네, 여자들 앞에서 이제 나야 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어떤 동물적 욕구가 나올 때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순간 누구는 뭐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어떤 순수한 장면 같기도 해요. 남자 여자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본능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성의 끌림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왜 영화를 하고 싶어? 연기, 연출, 음악 이런 것들을 왜 하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여자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어요. 너무 유치하고 짧죠. 근데 계속 파고파고 들어가니까 사실 멋진 말들은 다 걷어내지고 내 어릴 적의 그런 감정들은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연애하고 싶은 그녀에게 멋있는 남자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종착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나도 일개의 그냥 동물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제 습관화돼서 이제 가게 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의식이 내재화된 건가요? 어릴 적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성 좀 뭐랄까 사실 지적 허영심보다 중요한 게 이제 가슴의 감정적 울림이나 파도가 아닐까. 네, 아무리 이렇게 교수님 누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체면치레 앞에서 사실 다 자기의 본능과 모든 걸 숨기고 있지만 사실 사람은 누군가 같이 손을 잡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드러낼 때 가장 순수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조금 뭐랄까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되게 옳은 말과 삶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순간보다 그들이 드러내는 어떤 욕망의 한순간들이 참 전 좋아 보여요. 네. 심지어 그게 어떨 때는 못돼 보이고 어떨 때는 왜 저래 하는 순간이어도 적어도 그 순간은 그분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좀 멋있습니다. 물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저 사람은 저렇게 용기 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요가를 좀 배웠었는데 요가 선생님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계속 매 순간 요가 같은 순간들이 있다. 근데 요가가 뭐냐 했더니
내가 하기 싫은 단계까지 가서 한 단계 더 힘겹게 용기 내서 하는 그 순간 하나를 더 가는 그 순간, 너무 하기 싫고 힘든데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내 솔직한 감정을 털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요가의 순간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약 먹고 비몽사몽이니까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읽었지? 네, 그냥 다시 찾아서 가볼게요. 이들 내면의 존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영향력을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읽었는데, 네. 이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나 선택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테면 남자가 무드에 사로잡힐 때, 아까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군요. 과잉선심을 쓰거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선택을 빈발하는 경우가 있다. 과잉선심을 쓰거나 예, 이 순간이 저는 순수해 보인다는 거죠.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아무데서나 폭발하기도 한다. 남자가 이러면 어쩌면 사랑에 빠진 순간인 건가요?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네. 네. 이는 남성이 내면이 여성과 맺는 관계가 표출되는 양상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니마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반면 여성이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을 때는 싸움닭이 되기 쉽다. 누군가를 신랄하게 공격하거나 편협하게 비판할 때도 아니무스가 작동한다. 반대로 너무나 순정적인,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로 몇십 년 고민의 쳇바퀴만 돌리는 여인도 실은 아니무스 문제를 지니고 있다. 융에 따르면 이 내면의 여성과 남성은 개인을 넘어 인류의 기억에 저장된 무의식의 심층, 즉 원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경험과 기억이 전승되어 온 이야기, 노래, 이미지 등의 그 흔적을 남겨왔다. 이 장에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관련해 문학과 예술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아니마 아니무스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삶에서 이 내면의 존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니마 아니무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밝힘으로써 발달된 내면의 파트너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선물을 보고자 한다. 네, 이게 책을 읽다가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걸 제가 목에서 계속 잡으면서 읽어서 굉장히 좀 힘드네요. 오늘은 많이 못 읽고 좀만 읽다가 읽어볼까 봐요. 네.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남자들의 이상은 우렁각시가 아닐까? 불행히도 우렁 신랑 이야기는 없다. 여성성, 남성성의 균형을 잃은 사회의 특질을 반영하는 현상일 것이다. 어릴 때 들었던 우렁각시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농부가 밭을 갈러 집을 나가면 누군가 나타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옷을 빨아 정돈해 놓고
맛깔나는 요리를 차려놓는다.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 존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정갈한 살림과 모락모락 김나는 저녁 밥상이 농부를 맞는다. 조청같이 달달한 꿈이다. 삶이 팍팍할수록 이런 따뜻함과 무조건적인 돌봄에 대한 환상이 가슴자리를 깊이 차지한다. 우렁각시는 환상일 뿐이야. 이성적으로 단정하지만 내심 내 파트너가 이렇기를 갈구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밥 차려놨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먹어야죠. 그게 뭐가 재밌지? 나 혼자 밥 먹는데. 재미없어요 이런 거. 네. 이성적으로 단정하지만 내심 내 파트너가 이렇기를 갈구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자 앞에서 우렁각시 타령을 할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뜨악해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도 우렁신랑을 타령한다. 그렇군요. 내 남자가 왕자고 뽀빠이고 타잔이고 슈퍼맨이기를 은연중에 바란다. 이걸 참아주기는 남자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성 없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환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물음은 앞으로 계속 논의할 주제다. 그렇네요. 조금 다른 결의 옛 이야기가 있다. 구렁이 처녀의 이야기다. 옛날 한 선비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사방에 인가라고는 보이지 않고 온통 나무와 풀, 어둠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인다. 등불을 향해 안간힘을 써서 나아가자 고래 등만한 기와집이 나온다. 고래 등만한 기와집이란 표현이 새롭네요. 기와집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일 때 고래 등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런 건가요? 많이 들었긴 하지만 다시 읽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고래 등만한 기와집. 대문이 열리며 절세가인이 나와 선비를 안으로 맞아들이고 산의 진미를 대령한다. 배도 채우고 마음도 풀어지고 방은 따스하니 잠이 쏟아진다. 이 여인은 잠자리에도 함께 든다. 늘어지게 자던 선비가 갑갑함을 느껴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고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다. 이 환상은 또 뭘까? 악몽은 앞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네. 이 교수님이 우리가 악몽을 꾸는 거는 이 무의식적으로 꿈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나 신호를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악몽에 딱 해서 깼다면 그 꿈의 의미에 대한 상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정신 차려 그 길로 가면 안 돼. 당장 끊어내. 스톱해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는 자기가 잘 돌이켜보고 관찰해봐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악몽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 나 자신을 지켜가는 꿈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악몽을 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과하게 욕심을 내고 있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끈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꿈과 무의식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악몽이. 그래서 이제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 이어가 볼게요. 이 악몽 같은 이야기는 우렁각시 이야기보다는 진화한 듯하다. 즉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근원적 두려움을 나타낸다.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근원적 두려움. 네. 여인이든 어머니든 자연이든 그 존재에 흡입되고 삼켜지고
녹아버리고 분해되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된다. 우렁각시도 구렁이 처녀도 모두 아니마 인물이다. 숨이 좀 가빠요. 갑자기 참 서럽네요. 이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걸으시다가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잠깐 쉬실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쌕쌕대는 숨소리가 예전에 되게 나이 드신 분 저렇게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순간에 약간 10분의 1을 맛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구나. 죽음이 선뜻 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게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과 또는 맞닥뜨리는 상황을 즐겁고 재밌게 살다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나쳤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또는 싸우고 우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제 삶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고 화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히스토리죠. 네. 나의 이야기 보따리고 누구와 사랑에 빠져서 하는 그 순간도 나의 이야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정이 좋고 즐거움과 고난의 그 파도들조차도 두 개 다 모두 되게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싸워서 되게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만 잘 지나고 물론 그때 힘들지만 지나고 오면 그 순간조차도 의미가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즐거운 순간들도 더 빛이 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화나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이런 일이 그냥 흘러가지는구나 라는 느낌이어서 옛날에는 막 엄청 화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나이듦을 좀 느낍니다. 네. 우렁각시도 구렁이 처녀도 모두 아니마 인물이다. 개개인을 넘어 집단의 투사를 간직한 옛 이야기 속 이미지들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투영할까? 그 전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우렁각시를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이다. 이 식별은 참 어렵다. 머리로 이해를 해도 실제 삶에서 의식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 질문을 탐색하는 깊이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거나 말거나 일생에 내 마음의 각지를 찾아 산만리를 떠도느냐 아니면 내 안의 이미지와 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의 현실적 차이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거나 말거나 일생 내 마음의 각지를 찾아 산만리를 떠도느냐 아니면 내 안의 이미지와 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의 현실적 차이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문장이 좀 어렵네요. 네. 내면의 파트너와 바깥 실제 파트너는 삶에서 전혀 다른 색채의 풍성함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한 몇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네. 문학에 묘사된 아니마 아니무스. 인류 가슴에 영원한 불꽃인 연인들이 있다. 오디세우의 아내 페넬로페, 이슬의 순수함을 지닌 푸시케, 트로이 전쟁을 촉발시킨 헬렌, 라스콜리니코프의 구원의 여인 소냐, 파우스트의 그레첸, 단테의 베아트리체, 지바고의 열정 라라. 라라? 지바고의 열정 라라. 라라. 그 열정. 제가 열정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라라라는 이름을 짓게 됐나 봐요. 신기하네. 트리스탄의 이졸데. 이름만으로도 활활 가슴에 불길이 인다. 열정, 사랑, 영광과 구원의 여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화한 인물들이다. 그러면 저는 열정의 여신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꽂히면 열정적이구나. 이유가 있었네. 그런데 이런 상상의 꽃들이 서양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처럼 중국에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했던 절세가인 양귀비와 왕소군 그리고 서씨가 있었다. 이들의 미색은 왕이나 묻 남정네뿐 아니라 날아가던 새도 반해버려 나는 것을 잊고 달이 그 모양새를 바꾼다 했다. 와, 어느 정도길래. 대륙의 장쾌함에는 못 미치지만 노인네가 절벽을 단숨에 뛰어올라 꽃을 따다 바쳤다는 수로 부인도 애틋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조선시대 남정네의 가슴에는 황진이와 매창이 뜨겁게 살았다. 다나한 고매함은 사임당의 자리였고 난설어는 수많은 문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네, 이거 봐요. 이게 참 역사를 봐도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순수한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어떤 움직임의 동기는 사랑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해주니까 참 아름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일생에 몇 번 안 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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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묻 여성들을 설레게 만든 열정의 연인들은 어떤가? 중세 이후 서양 여인의 가슴은 성배 신화의 주인공 파르시팔과 파르시팔? 욕하는 줄 알았어요. 파르시팔과 원탁의 기사들이 차지했다. 그 이전 그리스에는 유연한 지혜와 불굴의 힘, 변함없는 절개를 겸비한 오디세우스가 있었다. 아도니스의 결, 고운 미색은 언제나 여심을 핑크빛으로 달뜨게 만들고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스의 섹시함도 특별한 마력이 있다. 목소리가 편안하게 잘 나올 때가 되게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지금은 책 읽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네, 참 역시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나 봐요. 네, 결핍이 순간이 되니까 그때가 고맙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인간들은 참 간사해요. 네. 소녀들의 영원한 로맨스였던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엘버트 아저씨의 부드러움과 테리우스의 야성은 얼마나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었던가. 모든 남녀들에게 공이 불멸의 연인들이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문학에 그리는 이 연인들은 옛 이야기 속 등장인물보다는 덜 추상적이고 한결 우리 가까이 있는 듯하나 여전히 베일에 쌓인 인물임은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전설이나 신화 속 인물에 가깝고 영혼이나 불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다 보니 인간보다는 신적 무게가 실리는 이미지다. 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영원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거고. 이 인물들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도 그저 상상의 산물들로 치부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상상해낸 우리의 심리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런 상상조차 없었다면 팍팍하고 진부한 삶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네.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잠시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네. 열정의 불이 꺼지고 영감의 샘이 마른 가슴은 모래바람 서걱거리는 황량한 사막일 것이다. 네. 현실이 이러니까. 네. 그래서 살아가려면 어떤 희망과 어떤 현실의 고난이 같이 있어야지 살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산업에 있는 저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인간한테 또 어떤 희망도 주는 인더스트리에 있으니까 빡빡한 삶을 같이 좀 씹기도 하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가끔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평생 이들을 찾는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 영원이나 불멸을 가슴에 품고 불굴의 영웅도 절세가인도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야 하니 지상의 삶이란 그야말로 분열로 고통받는 비극일 것이다. 늘 찾아 헤매며 떠돌아야 하는 삶은 땅에 발이 닿지 않는 부초와 같고 일생의 삶이 풍화되는 느낌일 것이다. 중세의 트리스탄이 바로 이런 운명의 소유자였다. 내면의 파트너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는 대체로 햄릿 같다. 몇 줄 안 남았는데 목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힘드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상을 찾아 헤매다가 때로 옆길로 새기도 하고 그러다 좌절한다. 접자니 유혹이 너무 크고 포기하자니 지불할 대가도 만만찮다. 불멸의 삶에 안착시키려 지상에서 만난 연인과 손가락 끌고 서약까지 해보지만 이 전략이 성공할 리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한 발 더 다가가보자.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기가 너무 힘드네요. 녹음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중간중간 너무 제가 많이 끊어가지고 듣기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다시 한번 둘러보고 올리든지 말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네, 또 뵐게요.